수많은 밸브를 걸치고 실제 퍽에 걸리는 압력은 9바까지 못 가는 거죠. 대부분의 머신이. 오히려 기계적인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서 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온도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프리인퓨전 타임이랑 라이스 타임, 퍽 프레셔라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밑에 있는 노브를 만지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제가 맨 왼쪽에 있는 파라미터를 바꾸고 있는데 이게 프리인퓨전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 프리인퓨전 타임이 바뀌어요. 이 프리인퓨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본 결과 실제 커피 퍽에 도달한 압력을 0.3바 정도로 했을 때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0.3바를 유지하는 압을 이제 9초 리얼 9이어서 그냥 이름 맞춰가지고 999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노브를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스 타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라이스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PID 제어를 할 때 쓰이는 학술적인 용어인데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타깃 프레셔로 가기 전까지 이제 얼마의 시간 동안 추출 압력을 올릴지 이거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바꿔보는 것도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타깃 프레셔, 실제로 퍽에 도달한 압력을 뭐로 맞출지 이거 0.1바 단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9바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9바로 추출하게 되면은 기존의 머신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압력을 추출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머신은 보일러가 없겠네요? 네, 보일러가 아예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 제일 재밌었던 거는 프리인퓨전은 뜨거운 물로 하고 추출은 차가운 물로 해봤거든요.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누르면은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샤워 스크린이나 아니면 밑에 좀 닦을 필요가 있을 때 쓰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따 누를 건데 이제 추출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도달한 압력을 제어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따가 눌러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추출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커피가 추출됐는지 실제 퍽에 도달한 압력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함이 나오는데 그때 이걸 누르게 되면 그때 조건을 다 저장을 해요. 다시 그냥 대기하면서 누르게 되면은 그 정해진 프리셋대로 추출되는 버튼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뜨거운 물로 사용해서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보일러는 없는 상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온수라든지 스팀이라든지 이거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샷만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처 린서가 있어요. 샷을 내린 다음에 쓰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건 거울이라서 바텀리스 포터 필터를 썼을 때 추출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거울 넣고 나서 제일 많이 쓰는 장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샤워 스크린이 더러운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싱을 언제 할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경험이 있는 바리스타분들은 이걸 한 번에 껴요.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은 이제 커피를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걸 못 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울에 있으면 너무 쉽게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도 끼고 났는데 이상하게 껴졌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이 거울 보고 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는 차가운 물로 내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크레마가 안 나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크레마가 나오는 다크한 원두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추출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바로 이제 프리인퓨전을 9초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초 지나면은 이게 네, 이제 커피가 나오죠. 와. 크레마가 진짜 제대로 나오네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한데? 저는 약간 콜드브루 뉘앙스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찬물로 네네. 내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네요. 일단 크레마가 살아있으니까 질감은 또 비슷해요. 근데 다만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하고 아무래도 뜨거운 온도에서 먹은 에스프레소는 입안이 조금 편안한 느낌을 줄 때도 있는데 찬물로 나온 에스프레소는 긍정적인 느낌도 있는데 안에서 남는 미묘한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크레마는 왜 나오는 거예요? 크레마는 뜨거운 물로 내려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밥도 요새 압력으로 가압해서 하면은 기름 성분 다 나오잖아요. 기름 성분이 수용성 성분이 아니니까 비수용성 성분이니까 당연히 물에는 녹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에 녹아 나오는 것들은 보통 한 20% 정도로 보는데 일시적으로 전화를 띄게 돼가지고 걔네들이 물에 녹아 나오는 거고 당연히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빼내는 게 점점 더 많아지니까 더 빨리 꺼낸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 같은 거 끓일 때 팔팔 끓이면은 이렇게 오일 성분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오일 성분이 많은 이유는 디퓨전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 푸싱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세게 밀어서 비수용성 물이든 수용성 물이든 그냥 다 때려 빼는 거니까 온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압력만 주어지면은 크레마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프리인퓨전 타임을 20초로 줘봐도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압이나 라이스 타임을 한번 다르게 가보실래요? 프리인퓨전을 제가 20초로 두고요. 라이스 타임을 10초로 하고
이 라이스 타임을 완전 극단적으로 좁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4초로 리밋을 걸어놨습니다.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오버슛이라고 하는데 PID 팩터에서 넘어가는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4초로 하면은 그런 오버슛이 좀 그나마 덜해서 이제 거기에 리밋을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온도를 넣을 수도 있으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빼신 거예요?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온도를 넣었으면 카페쇼 때 못 나갔어요. 그때까지 완성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온도 없음으로써 오히려 압력에 한 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머신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온도가 다르면 가스 방출량도 달라지니까 당연히 압력 정확성도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의 압력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 아마도 이제 퍽에 도달한 압력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랑 압력을 이게 하나만 고정하고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같이 바뀌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걔네들이 거죠? 이제 서로 연관된 상태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저희는 그걸 빼고 추출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맞습니다. 다 설득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같이 얘기해보고 인류에선 뭐 기술의 발전이 그래서 다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량은 제 생각에는 제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유량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로미터나 유량 계량기 이런 거 하고 바이패스량 이거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똑같은 볼륨이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걸 쓰면은 걔네들도 레인지가 있고 심지어 물의 기포까지 있다? 그러면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해보면은 몇 초 동안 몇 미리 내려왔네? 그러면 정확하네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평균적인 양이 이제 계속 그렇게 도는 거고 순간적인 유량의 추이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생길 거예요. 그 노이즈량이 누구한테는 충분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본 제 생각은 그게 너무 크다 생각이 들어서 압력을 제어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실험 같은 걸 할 때는 컨트롤 잡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메리카노는 다른 원두로 그러면? 냄새 좋다. 포도 향이 나는데 포도?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그레이프. 커일못이랑 아메리카노 물을 얼마나 타야 돼요? 80% 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컵에 이 정도 네. 따신 다음에 에스프레소 부어주세요. 그렇죠. 손 넣고 부으시면 안 돼요. 손 빼고 부으셔야 돼요. 에스프레소 부어줄 때는 진심을 다해서. 그게 바리스타의 자세.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제가 광희님 커피 가르쳐드리고 받아온 거예요. 제가 선물로. 이것만 봐서는 이게 뜨거운 물로 내린 건지 정온으로 내린 건지 좀 모르는.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거 맛있으면 뭐다? 원두가 좋은 거다. 원두 탓이다. 와.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드셔보세요. 하나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진짜 구바로 밀었던 커피가 지금 거의 뭐 시중에서 만나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뭐 저희가 측정했을 때 한 6 내지 7바 정도에서 다 구바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나가면서 이제 수많은 밸브를 걸치고 프레셔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실제 퍽에 걸리는 압력은 구바까지 못 가는 거죠. 대부분의 머신이. 이제 그게 하이엔드 머신일수록 구바에 가까운 압력을 내고 있고 저희는 오히려 기계적인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서 압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온도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막 펌프에서 막 나오고 뭐 밸브도 지나고 호스도 막 가늘어졌다 커졌다 뭐 이제 헤드그룹에 오면은 갑자기 이제 이거 물이 튀겼다. 유량은 조절이 되는데 이거 돌아갔네? 흔히 말하는 진짜 실수해가지고 야, 괜찮아요. 실수한 대로 이해해요, 이게 이해해요. 돌아가- 자, 계속 말씀하세요. 인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죠. 인생이 완벽할 수 없대요. 저희는 여기 나오는 그 물 쪼르르 흐르는 거 있죠. 네. 그 속도대로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어디에도 낭비되는 게 없어요. 그것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30초 동안 30mm만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천천히 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초에 1mm.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이 어디에서 뭐 측정이 잘못된다든지 프레셔 드랍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찬물로 추출을 했을 때 온도가 바뀌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훨씬 더 찬물로 추출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재현성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온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열하니까 동일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텐데 네. 저온이면은 오히려 그게 조절이 좀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 어떻게 보면 온도에 대한 재현성을 저희가 포기한 게 맞고요. 그게 아까 마시면서 느껴보셨겠지만 맛에 있어서 이제 추출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온도가 영향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온도 때문에 맛이 더 증폭되게 느끼거나 덜 증폭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뽑혀 나오는 것만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서를 보통 이제 뭐 아아가 됐든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됐든 뭐 라떼가 됐든 어딘가에 타서 먹으면은 음료의 재현성은 훨씬 더 스테이블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달라져서 커피에 있는 성분들을 다르게 추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보다는 네. 다른 온도가 결국에는 다양한 미분값, 다양한 분쇄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커피퍽의 가스 방출량을 다르게 하고 그 방출량이 압력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맛이 바뀌는 게 더 큰 거다. 네, 맞습니다. 메이저한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7바, 9바, 11바 아까 말했던 뜨거운 물로 저희 머신에서 내린 거, 그래도 9바 뜨거운 머신, 그 다음에 9바 스테이블하지 않은 압력,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압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맛에 대한 맛있다. 테스트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측강 장비에 지원하려고 흑광도랑 분광도 테스트를 했는데 압력에 의한 거는 커브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 물은 뭐지? 이제 온도만 차이가 있었던 거는 파스칼 구기압과 그냥 거의 동일한 커브가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머신 같은 경우는 펌프로 계속해서 퍽을 때리는 구조잖아요. 네. 저희는 펌프에 물을 미리 펌프라고 하면 안 되고 추출된 부분에 물을 미리 채워놓고 되게 천천히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스 방출량 자체가 제어하는 압 자체에 영향을 거의 안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성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빛을 비췄을 때 나오는 성질 같은 경우 뜨거운 물 내리든 차가운 물을 내리든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네, 어떻게 오셨죠? 네, 저 제로스로의 컬 머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사장님, 네, 잠시만요. 사장님 오늘 코스가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스트라다나 라겐이나 기존의 피드백을 받는 머신들이랑 이 머신이랑 차이점은 뭘까요? 피드백을 받아서 처리하는 제어 방식이 다른 거예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유량이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으로 뭐 일종의 그러니까 유량이나 유속을 제어해서 압력을 제어하는 거고 저희는 피드백으로 압력을 다이렉트로 제어를 하는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뭐 유량이든 유속이든 펌프를 돌려서 제어를 하잖아요. 그럼 펌프에서 나온 물들이 갑자기 속도가 확 바뀌진 않아요. 어쨌든 관성이란 게 있고 그러면 그게 또 압력에 영향을 주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엔진 차 모시는 분들이 엑셀을 그냥 후려 밟는다고 갑자기 그 속도로 토크가 걸면서 출력이 나오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를 쓰다 보니까 리스폰스가 완전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 압력을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스타 분께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방법을 훨씬 편하게 맛을 재현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이제 좀 미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주제를 하나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면 어떤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업계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